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모두 상속에 해당이 될까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전부 상속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9일 입법 예고된 형제 자매 유류분을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 중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를 삭제한 안이에요. 왜 그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가 삭제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증여 상속 유류분이 대략적으로 무슨 제도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며칠 전이 2021년 11월 9일 법무부가 형제 자매 유류분을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관련 기사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증여, 상속, 유류분을 구분할 수 있고 특정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물려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모두 상속에 해당이 될까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전부 상속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망인의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상속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 그리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한 자녀, 보통 장남에게 재산을 거의 다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상속했을 때 나머지 동순위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경우예요. 제 유튜브 상속 영상 댓글을 보면요, 부모님이 20년 전 살아생전에 아들에게만 모두 증여를 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뒀지만 현재 모두 돌아가셨는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 법률적인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해준 형제가 투자나 사업 실패로 재산을 다 날려먹은 경우에는요,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요, 상속 개시 시와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해준 사실을 안 경우에는요, 사망 개시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버지였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심리적인 부담으로 소송을 1년 안에 하지 못하셨다면 유류분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하고 3순위 상속인들까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1순위 상속인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이하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니까 내가 받아야 할 상속가액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1월 9일 입법 예고된 형제 자매 유류분을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 중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를 삭제한 안이에요.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려면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님, 조부모님이 모두 없는 경우만 가능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 만약 내가 생전에 모은 재산을 사후에 사회에 기부하는 유증을 하거나 내가 병치레할 때 나를 돌봐준 사촌이나 의붓자식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내 형제 자매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인 직계 존속까지는 유류분은 여전히 인정되는 거예요. 왜 그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가 삭제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면요. 현재 유류분 제도는 농경사회는 40년 전 대가족제를 전제로 해서 도입이 된 제도예요. 40년 전에는 거의 상속이 장남에게만 이루어졌고 형제자매들도 같이 농사를 짓고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성인이 형제자매가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제자매가 힘들다고 부양하는 경우도 매우 적어요.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도 낮아진 거죠. 반면에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현재 민법 1212조 등 유류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현재의 위헌법률 심판의 심리가 계속될 정도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싱글이 30대인 A씨가 암 말기로 사망을 앞두고 있는데 5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어릴 때 이혼한 수십 년간 연락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 아파트를 자신을 평생 돌본 아버지에게 유증을 했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연을 끊었던 어머니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생전에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모두 상속해 주겠다고 유증을 했더라도 최소한 재산의 1은 유류분으로 어머니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행법 상으로는 재판부가 이 유류분 비율을 더 낮게 조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최소한 재판부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민법이 제정된 시기와 현재의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시민들이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